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는 예상되지만 첫날 변호팀의 형편없는 딜리버리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어차피 무죄표를 주려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트럼프 변호팀은 명분을 주지 못했습니다. 매코넬 상원 대표는 문을 조금 열어 양심껏 투표하라고 말했습니다. 미시건주 최고위 공화당 정치인이 의사당 폭동은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비디오 테이프가 나와서 논란입니다. 미시건주 공화당 상원 대표인 그는 5명이 숨진 이 사건이 연출된 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은 공화당에 기대할 게 없다면서 당을 떠나는 당원이 늘어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세계에서 나이가 2번째로 많은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겼습니다. 텍사스주 한 하이스쿨에서는 바이러스 시대에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뜻으로 세운 그로서리 스토어가 운영 중입니다. 식료품비는 무료고 학생들이 쇼핑객 대신 쇼핑을 해서 자동차까지 배달해 줍니다. 130년 전통의 팬케이크 가루 회사 앤트 제미마가 인종차별적 브랜드라는 비난 이후 1년 만에 이름을 바꿉니다. 새 이름은 펄 밀링 컴퍼니입니다.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주가 경기장에 팬이 있어도 그동안 중단했던 국가 연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버릭스는 홈 경기에서 국가 연주를 안 하는 첫 번째 프로페셔널 스포츠 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1시간 일찍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 아직 소리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은 결과는 어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의 미국에서 말씀드린 대로 별로 큰 차이 없이 지난번 탄핵 재판이 시작되기 전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죄로 판결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은 앞으로의 미국의 정치 또 유권자들의 마음 같은 것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제 첫날 탄핵 재판의 단어를 몇 가지로 요약하려면 비디오 그리고 하원의 기소 사유 설득력 있는 세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의 허술하고 부조리한 변론 그리고 결과 네 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탄핵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지금 재판장이 있고 패트릭 리히라는 민주당의 가장 오래 상원에서 의정 활동을 한 사람이 지금 재판장 역할을 맡고 있고 하원이 기소를 한 검사의 역할 그리고 어제 변호사 2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재판의 형식을 띠지만 이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것이 분명한 겁니다. 아무리 이 재판의 법적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번에는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선거 관계자들을 압박하다가 실패하고 마지막에 지지자들을 선동을 해서 의사당 난입 사건이 발생을 했다. 이게 하원 기소팀의 주장이고 그게 아니다라는 게 변호팀의 얘기입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 탄핵 재판이 있기 전에 몇 주일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폭도들은 거짓말을 먹고 자랐다. 그 거짓말을 누가 줬느냐? 대통령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공급을 했다. 두려움과 폭력으로 입법기관에서 대통령 인증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도 지금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3분짜리 비디오 보신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미국에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경관들이 아프기 때문에 때려서요. 때리는데 말도 못하게 때려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의원들은 숨어 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집에 가라.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스페셜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 그 기소팀이 보여준 비디오 테이프에 있었고 제가 다 전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하원 기소팀은 기본적으로 잘 했습니다. 150명 정도 보수적인 전 항소법원 판사를 포함을 해서 많은 헌법학자들이 왜 이것이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이 아닌데도 탄핵을 할 명분이 있고 가치가 있는가, 합헌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제이미 레스킨 9명의 하원의 탄핵 매니저 가운데서 지금 헤드로 일하고 있죠. 이분 2017년부터 연방 하원 의원을 하고 있는데 다 죽는 줄 알았다. 우리 모두 한 8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 죽는 줄 알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이프에게 남편에게 우리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전화를 했고 작별 인사하고 문을 그렇게 세게 두드리면서 누군가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나는 처음 들었다. 그런 소리를 하고, 본인은 그 아들이 25살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자살을 하고 장례를 그 전날 치렀던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딸과 딸의 남편 같이 아버지와 같이 있어드리겠다고 이러한 때에 해서 의사당에 왔는데 같이 숨었어야지 됐잖아요.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옆에 다른 의원 방에 숨어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딸에게 너무 미안해서 딸과 사위에게 미안하다 하면서 다음에 의사당을 방문할 때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결혼한 딸이 얘기하기를 아버지 전 다시는 의사당에 안 와요 할 때 이 아버지가 하원 의원이 결국은 참지 못하고 울먹거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 3개가 없어진 그런 경관들 다쳐서, 그리고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2명은 이 사건으로 자살을 했고 이게 미국이냐 하는 그런 얘기를 그 의원이 했는데요. 조금만 제가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은 부분만 All about the facts. 사실에 관한 얘기라고 하죠. President Trump has sent his lawyers here today to try to stop the 지지자들을 Senate 보여서 from hearing the facts. 사실을 인증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 변호팀입니다. This trial is about trading liberty for the security from the mob? Honestly, no. 폭도들에 의한 것이었다고?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조차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We punish people for political speech in this country. 네, 다만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에 다시 출마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 폭도들 아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변호사 가운데 먼저 3시간 얘기를 한 4시간이었던가요? 브루스 캐스터입니다. 그리고 뒤에 그 데비숀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그 변호를 잘 못했습니다. 미국 단어에 아무렇게나 막 한다. 이런 그 표현이 있는데 거의 그런 형태였거든요. 상원 의원들 앞에 있는데 칭찬 쭉 늘어놓고 당신들 애국자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하원 기소팀이 앞에 참 잘했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이 변호팀이 얘기를 하고 나서 거의 모든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그렇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망쳐놨다. 정말 세계 수준급으로 망쳐놨다. 내가 들어본 최악의 변론 2가지였다. 이런 얘기,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하고, 한 사람은 너무 생기가 없었고 한 사람은 너무 저돌적이었고, 말은 왜 그렇게 많이 틀리는지, 무슨 말을 하면은 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 과거의 예를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전문 분야도 아니었고 또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측에서는 그것도 전략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괴팍한 행동을 할 때 4년 내내 들어왔었던 것이, 그 큰 트럼프라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읽겠어. 저거 전략이야. 4년 내내 하다가 이제 이렇게 끝나고 말았는데,
심지어는 첫 번째 탄핵 때 그 변호인을 했었던 하버드 법대의 교수고요. 헌법학자죠. 알렌 그 더쇼위츠 씨가 어제 뉴스맥스에 이제 출연을 해서 하고 있을 때였어요. 막 고개를 절레절레 내두르면서 좀 전에 잠깐 그 들어봤었던 그 브루스 캐스터 변호사가 얘기를 할 때 난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논쟁도 없고 뭘 하자는 건지 무슨 말을 하자는 건지 그 말을 왜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밥 셀러 진행자도 혹시 지금 저 변호사 생방송으로 중계되는지 모르고 상원 의원들만 듣는 건 줄 알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상원 의원들 칭찬을 한참 했거든요. 그렇게 그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죠. 결과는 하나의 차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다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번 주말까지. 그래서 어제 이게 그 탄핵을 할 만한 계속 그 절차를 갈 만하냐 가지 않을 만하냐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44대 56, 56이 탄핵할 만하다. 그럼 6명이 민주당 50명에 6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도 탄핵 절차를 밟을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한 거잖아요. 5명은 전에 나왔고 밋 럼니 또 그 리자 머코스키 등을 포함을 해서 뭐 등등 해서 이 네브라스카 의원까지 한 명만 더 추가됐을 뿐입니다. 루이지아나의 빌 캐시디 의원. 이 의원이 얘기를 한 게요. 도저히 이 변호팀 것은 못 들어주겠다. 기소팀이 변호가 너무 민망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탄핵 가야지 되는데 한 표를 던지겠다 해서 다른 수잔 콜린스를 포함해서 원래 5명 있었던 것에 한 명만 더 그렇게 형편없이 변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원 의원들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문제죠. 왜냐하면 어차피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피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의 분노도 피해서 본인의 밥그릇을 챙기고 싶은데 그러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이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되는데 너무너무 수준 이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변호하는 데에 이게 맞다, 무죄다라고 투표를 하면은 그 변호가 맞다고 하니까 너무 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창피하다는 거예요.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그 같은 앞서 들으신 굉장한 그 13분 동안의 비디오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는 100%에서부터 1% 사이에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책임이 없다고 무죄로 해주려면은 좀 웬만큼은 변호팀이 해줘야지 되는데 그 받쳐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라도 해야지 되는데 그럴듯하지는 않더라도 그럴듯 비슷하게라도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 정도로 찌질하게 변호를 했는데 그 변론이 맞다고 또 찬성표를 던졌을 때 공화당의 상식이 있는 유권자들이 나를 또 그 싫다고 떠나면 어떡하냐 이 같은 한 가지 혹을 더 붙이게 된 겁니다. 지금 공화당 상원 의원은요. 그리고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CBS 결과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5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44%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가 그렇거든요. 오늘 이제 본격적인 심의는 오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소팀이 16시간 오늘 8시간 하루에 8시간 넘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일 8시간 그럼 금요일부터는 또 변호팀이 뭐 어제 못했으니까 준비해서 조금 나아지겠죠. 어제만큼 못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의시가 있어도 뭐 안식날 안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4시간 동안 상원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뭐 증인금 추가 요청 없으면 없을 겁니다. 다 거기가 다 증인들인데요. 뭐 그러면은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쯤 빠르면 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지금 공화당도 빨리 끝내고 싶고 이 망신스럽고 트럼프 그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도 빨리 하고 싶어하고 하원이 아니라 이건 상원이잖아요. 하원보다 조금 더 성숙한.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빨리 이거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인준 같은 것도 하고 또 뭐 경기부양책이라든가 그 밖에
바이든 그 대통령의 새로운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빨리 끝내기를 원하고 싶어 합니다만은 어제 보니까 어떠한 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왜냐하면 미치 매코넬 그 상원 대표가 또 말을 바꿨어요. 미치 매코넬 대표는 이거 탄핵할 만하다라는 게 아니라 6명이 아니라 나머지 44명에 속했거든요. 투표를 던지면서도 나중에 또 오늘 아침에 하는 얘기가 양심껏 투표해라. 다 보고 나서 양심껏 투표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뭐 아직도 의사당 사건이요. 연출된 사건이래요. 여러분도 보셨고 저도 봤고 하는데 그렇게 주장을 지난주에 공화당 디너 모임에서 한 주의 그 주의 최고 공화당 간부가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당연히 되죠.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당적을 바꾸기를 한다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것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쇼키라는 미시건주의 공화당 그 상원 대표입니다. 미시건주는 주지사는 민주당이지만 이제 그 주의회는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수당 대표입니다. 이분이 지난주에 공화당 관계자들과 만나서 그 힐스데일이라는 카운티의 관계자들과 만나서 디너 모임에서 이게 그 의사당 사건 어제가 그 탄핵 재판 첫 번째 날이었잖아요. 어제가. 그리고 이제 불과 며칠 전입니다. 다 연출된 거다. 어쩜 그렇게 의사당 안에 경비원이 그렇게 적을 수가 있어? 이거 다 연출된 거야 하면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비난을 하고요. 일부러 그렇게 경비원 없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게 비디오가 누군가가 촬영을 한 거예요. 공화당 모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역신문이 먼저 그 보도를 하고 나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가 탄핵재판 첫 번째 날이었으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나라가 탄핵재판을 하는데 이런 비디오가 나오고 며칠 전에 그 주에서 가장 높은 공화당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본인이 슬쩍 뒤로 물러나면서 직접 그렇게 말을 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내가 뭔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유감이다. 좀 뭔가 조금 그 오점이 있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메트로 타임즈라는 디트로이트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유튜브에도 있어요. 지금도 올라와 있는데 누군가가 몰래 녹음을 했기 때문에 전면적인 화면은 아니고요. 보이스만 나오고 세로로 조금 화면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던 공화당이 녹음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녹음을 하고 싶었다 해서 녹음을 하고 나서 신문사에 준 거죠. 줘서 이제 이게 미시건주의 공화당에서 쭉 이 테이프가 돌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의사당 그거 다 연출이야. 뭐 사람이 5명이 숨지고 그렇게 많이 난리가 났는데도. 그리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시건주도 의사당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의사당의 총을 가지고 가는 것에 어느 정도 규제를 뒀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했습니다. 결국은 공화당으로부터 공화당 최고로 높은 사람이 견책을 당했습니다. 당신은 의원이라도 우리 미시건주 주정부 청사에 총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뭐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 미시건주의 최고 공화당 넘버1 사람뿐만이 아니라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전국적인 연방 하원 의원의 하원 대표인 케빈 맥카시도 한참 동안을 트럼프가 이겼다. 트럼프 원 하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믿는 바보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바보같이 속인 거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순진하신 그런 분들을 속여 먹은 거예요. 알면서도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득에 따라서. 뿐만이 아니라 테드 크루즈라든가 조시 하울리 같은 상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저런 사람들은 견책을 해야지 돼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피해자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공모자야 공모자.
의사당 안에 있어서 힘들었었잖아요. 1월 6일 날. 그래서 피해자 아니야. 저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기고 거짓말이라고 하고 사람 불러들이고 조슈 하울리 같은 사람은 이제 의사당에서 시위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막 손 흔들어주고 했잖아. 벌을 어떻게 줘야지 되느냐. 얼마 전에 많은 은행권이라든가 호텔 업계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기금 안 준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죠. 전면적으로 기업이 나서야지 된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허술하고 너무 형편없을 때는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에서 뭐 특집 비슷하게 그런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그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오늘 아침에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장기적인 결과는 모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공화당 가운데서 공화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미국에서는 정치가 곧 생활이잖아요. 그 정치권 안에서 경제적인 것, 뭐 여러 가지 미국의 방향 같은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을 특히 재정 분야에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데 의사당 사건 1월 6일 그 사건을 보고 나서 더 이상 공화당에게 기댈 게 없다. 저렇게 알만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저런 사건까지 불러오다니 하면서 공화당을 탈퇴한 사람들이 지난 1월 6일 이후에 굉장히 많답니다. 예를 들면은 캘리포니아주요. 3주일 사이에 3만 3천 명이 공화당을 떠났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지난달에 1월 달에 12,000명이 공화당에서 탈퇴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를 보면 알고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전화로 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빠져나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리조나주도 10,000명 이상이 당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월 달에 공화당 당적을 버린 사람이 14만 명, 같은 시간에 민주당 당적을 버린 사람은 7만 명 정도 되나요? 7만 9천 명이네요. 보통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당적을 조금 바꿔요. 이긴 당으로 바꾸는 게 조금 많고요. 아니면 무당파로 한다던가. 그런데 이제 이 케이스는 거의 2배 공화당이 당적을 바꾼 게 민주당보다 많은 셈이잖아요. 그것도 뉴욕타임스가 데이터가 가능한 25개 주만 분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어떤 당이다 하는 등록을 안 한다던가 19개 주가 그렇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29개 주에서만 공화당이 그 민주당보다 탈퇴한 사람이 거의 2배 정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투표 관계자들도 보통 대선이 끝나고 당적을 조금 바꾸고 떠나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것은 정말 유별나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문은 이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지 않겠어요. 왜 떠나셨습니까? 육군인데 펜실베니아에 사시는 56살의 후앙 누네즈라는 분. 평화로운 그 승복을 인정 안 하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 평화로운 저 사람이 당선됐어 하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게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내가 평생 공화당이지만 하고 공화당은 일단 탈퇴를 했다고 하고요. 무당파로 등록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41살의 애리조나의 한 유권자는 공화당은 지금 정신 나갔다 하면서 공화당이 그 애리조나주에선 특히 그 존 맥케인 그 전 연방 상원의원의 와이프인 신디 맥케인이라든가 아니면 제프레이크라든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서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 해서 더 이상 재선에 나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견책하고 벌 주는 공화당이 미쳤지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민주당으로 이제 등록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해서 1월 6일 이전에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1월 6일 이후부터 그 뒤까지를 쭉 이제 분석을 해보면 1월 5일까지의 닷새, 1월 6일 이후의 닷새 이런 것을 분석을 해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월 1일부터 5일까지 1,020명이 당적을 바꿨다면 1월 7일부터 그 다음 닷새는 3,243명, 한 3배 정도 되죠. 물론 1월 초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2배도 아니고 3배고 캘리포니아주가 당적을 공화당이 바꾼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영킴 그 연방 하원 의원이 지금 민주당 성향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투표를 하고 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구가 더 많이 민주당 쪽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리조나에서도
처음에 닷새 동안은 233명이 그 공화당이 당적을 바꿨는데 그 다음에는 3,317명, 캘리포니아보다 더 많네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공화당에서 당적을 바꾼다 할 때 처음에는 무당파로 바꾸고 그 뒤에 이제 보면서 하는데 뭐 네브라스카, 캔사스, 유타, 오클라호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 그걸 장기적으로 예상하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재판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공화당이 물론 국민들이 또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조금 제대로 뭔가 의견도 내고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공화당도 있겠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한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그 CBS 같은 경우 로스앤젤레스 그 캘리포니아주는 어제부턴가요? 오늘부턴가요? 원래 아무튼 하루 늦췄습니다. 이 그 백신 접종을 하기로 하다가, 그리고 라이데이드의 경우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백신 접종을 했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모더나의 경우는 백신을 꺼내서 뭐 6개가 많은 박스에 많이 들어있는데 또 제일 작은 단위가 6개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 6개를 아니죠. 6개가 아니라 한 박스를 꺼내면은 이게 6시간 안에 써야지 되는데 누군가가 예약을 했죠. 예약을 했는데 그 예약이 컨펌이 안 되면 그 버려야지 되잖아요. 버려야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앉아서 거의 약국이 끝날 때쯤이면은 그 약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있고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아프지도 않고 나이 먹지도 않고 젊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맞는 사람, 윤리적으로 옳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백신이 잘못되고 배분이 잘못되고 이것은 지금 정부라기보다는 전에 행정부가 했었던 일이 이렇게 오는 것이고, 지금 행정부는 수습을 하는 과정인데 너무 잘못됐었기 때문에 지금 뭐 예약을 일단 받지 않는다던가 아마 곧 수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마스크 2개 하는 게 좋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 가운데서 나이가 두 번째로 많으신 분이 116세이신 분이랍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그럼 이분 내일 해피 버스데이 투 유. 117세 생일이 되시는데 프랑스의 수녀님이십니다. 시스터 안드레. 이분이 지금 양로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1월 중순에 테스트를 했을 때 양성 반응이었답니다. 프랑스 남부 그 항구 도시 그 툴롱에 있는 양로원에 계시는데요. 그런데 3주일 뒤에 다시 테스트를 해보니까 회복이 되신 거예요. 117세이신 분도 물론 치료를 잘 해드렸겠죠. 다른 분들은요, 80대이신데도 같은 양로원에서 뭐 여러분이 88분이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큰 양로원에 계시군요. 그런데 10명이 숨지셨답니다. 이분은 117세인데도 숨지지 않으셨고, 그리고 원래 그 본인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도 모르셨다고 하고요.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고, 다만 내 스케줄이 왜 바뀌었지? 음식이 바뀌었나? 뭐 잠자는 시간이 왜 바뀌지? 이런 것은 걱정을 하면서 수녀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시답니다. 수녀님, 하느님, 하늘, 천국,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나이는 전혀 없는데 다른 사람 걱정을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양성 판정을 받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미사 참여. 117세 되신 안드레 수녀님, 하이. 네, 잠시 뒤에 경제 뉴스와 함께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뉴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또 다른 변화에 관한 조금 말랑말랑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저에게요,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잭슨 미키이라는 분.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고 비하하는 습관이 여전하시네요. 대선도 끝났으니 인격도 좀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격이 뭐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뉴스를 보도를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뭔가 더 수양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네. 어쨌든 뭐 이 정도는 표현의 자유예요. 남 다치지 않고 하니까 선생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모든 표현의 자유에 저도 언제나 내용 자체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나스닥은요. 어제 뭐 나스닥 다우도 조금 이렇게 출렁거리더니 나스닥 다우 S&P 다 3대 지수가 뭐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2월 달 들어서 날마다 그린색이에요. 올라가서 2월 달에 뭐 7% 정도 올라갔다고 하고 1월부터 지금까지 8.7%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선생님 보세요. 지금 좀 전에 어떤 선생님이셨죠? 미키 선생님. 인격 수양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때에 저는 이제 뉴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비교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마 나스닥, S&P 500,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한 날 딱 기록을 했다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트위터를 쓸 수 있었다면 본인 재직 시라면 굉장히 자랑을 했을 겁니다. 내가 다 잘해서 그렇다고. 이번 행정부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그 뉴스인데도 그게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금방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주식시장도 뭔가가 거품이 많이 있는 거죠. 거품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뭐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이 낫고 위태위태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인격을 수양해라 라고 얘기를 하실 테니까 인격 수양은 해야 돼요. 네. 그 학생들이요. 텍사스주의 린다 텄 하이스쿨 생어라는 지역에 있는 하이스쿨이랍니다. 11월 달부터 우리 동네 학교 교장선생님이 훌륭하셔야 돼요. 교장선생님 생각하는데 팬데믹 기간이잖아요.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이 전염병 위험 때문에 그로서리 스토어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 학교에다 그로서리 스토어를 차려야지 되겠다. 교장 선생님 라스트 네임이 러브자가 들어가요. 사랑이 들어갑니다. 앤서니 러브라는 이름의 교장 선생님이신데 해서 교장 선생님이 혼자 하실 수는 없고 주변에 이제 무슨 그 종교 단체 뭐 Forced Refuse 뭐 이런 단체와 함께 음식을 무료로 기부를 받는 거죠. 학교에서 날마다 그로서리 스토어를 24시간 할 수는 없고 화요일에 딱 정해서 그리고 젊은 학생들이 어리니까 이 학교는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이거 주세요 하면은 프레쉬한 것도 팔고 캔푸드도 있거든요. 파는 게 아니에요. 돈도 안 내요. 있으면 우리 이거 필요합니다. 적어주면 학생들이 그거를 이제 가서 이렇게 챙겨서 그분들의 자동차까지 배달을 해다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딱 문을 열었을 때는요. 학생들, 스태프들, 학생들 가운데서도 먹을 것 없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1월 달에 오픈했는데 1월, 2월 지나면서 130가정이 정규적인 커스터머가 됐고 입에 그 발이 달려가지고 쭉 나가서 다른 동네에서도 오는데 없는 게 없어요. 피넛버터, 우유, 캔, 프레쉬한 것. 그래서 학생들은 그럼 이렇게 해주면 무엇이 좋은가? 인간은요. 좋은 일을 할 때 상을 줘야지 더 좋은 일을 해요. 춤도 칭찬만 해준다고 추지 않습니다. 해서 캐쉬 대신 저기서 캐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내세요. 이게 얼마입니다가 아니라 가족이 몇 분이세요. 그럼 그 몇 분 가족이 먹는 거에 따라서 양이 더 많을 거잖아요. 학생이 더 많이 챙겨서 더 무거운 것을 들고 그분께 배달을 해드렸죠. 그래서 가족 수대로 포인트를 적립을 합니다. 포인트 적립하면 학교에서 쓸 것 많잖아요. 뭐 친절한 거 뭐 해서 뭐 예를 들어 에세이 쓸 때 뭐에 반영을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피하고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정말 지난 1년 동안 한 일 중에서 이 일이 제일 잘한 일이야. 고맙다는 얘기 듣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진정으로 고마워하시겠죠? 또 무표정한 그 표정에서도 내가 정말
하는 게 더 좋은 일이었어 하는 것을 하니까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앤트 제미마라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어요. 지금 불만이 시작되고 딱 일주일이 아니라 1년 만에 저는 몇 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 같은데 그 제미마가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하녀처럼 예전에는 정말 더 하녀 같았어요. 머리에 막 모자도 쓰고 무슨 목화밭에서 일하는 것처럼 아니면 이게 팬케이크 가루니까 팬케이크 가루의 원료를 만드는 그 밭에서 일하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 집에 일을 다 해주는 하녀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의미가 뭐 다정하라고 했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무슨 대학교에 관련 그 전공학과를 강의하는 교수님 이런 분들이 열심히 얘기를 해서 어린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마켓에 가잖아요. 예를 들어 백인 아이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닌 그런 다른 인종의 어린 아이들이 가면 무의식 중에 쫙 있잖아요. 전시가 돼 있으면 이 그 앤트 그 제미마가 딱 있으면 아 하녀의 복장으로 뭐 이런 형태로 있으면 그게 어린 아이들 인식에 딱 들어간답니다. 그 잠재의식인 거죠. 잠재의식 속에 나쁜 생각을 갖지 않으려 하더라도 특정 인종은 그런 그 일을 하는 사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물론 따뜻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로 하고 6월 달부터 바꾸는데요. 이 회사가 퀘이커잖아요. 그리고 또 모 회사는 펩시콜라, 펩시코 회사입니다. 원래는 1888년도에 미주리주의 조셉이라는 곳에서 130년 된 거예요. 이 퀘이커가 산 것은 1925년도에 샀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조금씩 그 형태가 바뀌긴 했지만 지금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얼굴 모습이 이렇게 있는 것이 영 싫다. 낸시 그린이라는 그 원래 노예로 태어난 그런 여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퀘이커사에서 이 낸시 그린이라는 분께 이거 좀 홍보 좀 해달라고 하고 홍보비도 주고 뭐 같이 다니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이건 아니다. 저는 어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젊은 여성이 아주 늘씬한 여성이 팬케이크를 만들려고 딱 보더니 이 표지에 딱 그 앤티 그 제미마가 있는 거예요. 흥 하면서 싱크에다가 가루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되지. 현대사회에 하면서. 그게 결국은 이루어져서 뭐 공모도 하고 했었죠. 이름을 바꿨는데 뭘로 바꿨냐면 펄 밀링 컴퍼니. 아무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100년 동안 또 여기도 저기도 걸리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하고 했었겠죠. 해서 펄 그 진주 밀링 컴퍼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문화가 바뀌니까 전에는 뭐 한여를 상징하면 어때? 뭐 우리 이모 따뜻하고 좋은데 했던 것들이 이게 그 안 되는 거죠. 이 앤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엉클 벤스라는 그 밖에도 많은 상표도 지금 시스템적으로 무의식 중에 인종차별을 심어준다 해서 지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뭐 의사당에서는 그 민주당의 그 탄핵 재판 매니저 그 9명인데 지금 두 번째 의원이 나와서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비디오를 그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민주당은 내일도 새로운 비디오를 하나를 그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오늘 본 그 비디오가 제가 방송하면서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주 등장을 하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 말을 하고 어떠한 말에 fight like hell 같은 뭐 정말 죽을 만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 뭐 이런 형태의 말을 하고 그 말과 또 오버랩 시켜서 의사당에 진입해서 완전히 그 의사당이요. 그 의사당이 빼곡히 차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의사당 경관들과 막 경관들을 때리고 치고 박고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막 여기저기 숨고 깨지고 하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보지 못했었던 그 같은 그 비디오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비디오들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기자들이 찍은 것도 아니고 사진 기자들이 찍은 것도 아니고 언론 매체라기보다는 이 같은 비디오는 바로 그 폭도들이 의사당에 난입해서 스스로 찍은 그 비디오에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해요. 정말로 무시무시한 그런 비디오입니다. 보시면은 섬뜩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댈러스 매버릭스도 좀 전에 이제 그 팬케이크 가루 그 제미나 그 팬케이크 가루 이름 바꾼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댈러스 매버릭 이 농구팀이 프로페셔널 그 NBA가 국가 연주를 지금까지는 팬데믹 이후에 연주 안 했었던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팬이 없는데 경기장에. 그러다가 축구팀이 그 팬이 있으면서 연주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크 큐반 그 구단주가 우리는 안 하겠다. 팬이 있어도. 왜냐하면 지난 여름부터 그 국가 연주를 그 축구팀 안 하기 시작했죠. MLS 안 했죠. 그러다가 홈 스테디움으로 왔을 때 하고 그랬는데 이 매버릭스의 구단주는 전에 선수들이 국기가 울려 퍼질 때 뭐 백인 경관에 의한 흑인에 관한 잔혹한 행위라든가 그런 것에 반대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그나마 유명하니까 이렇게 그런 것 없어져야지 된다 하는 뜻을 무릎을 꿇음으로써 표현을 하는 그 선수들을 지지를 했습니다. 이 구단주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번에는 팬데믹 때문에 국가 연주를 안 했지만 영원히 그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또 그 선수 무릎을 왜 꿇었냐고 하고 이러니까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6월 달에는 우리 선수들 무릎 꿇는 것 자랑스럽다. 존중한다. 나도 그 선수들과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7월 달에는 이게 왜 저렇게 저런 걸 내버려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당신도 당신 회사에 가서 보스에게 불만하십시오. 왜 일하기 전에 날마다 미국 국가를 부르지 않고 하는지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NBA 구단주 중에서는 처음인데 다른 팀까지 많이 퍼질까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 국가는 사실은 1800년대 스포츠에서는 조금 연주되다가 1차 대전 때 왜 그런 때는 애국심 이런 것 있잖아요. 월드 시리즈 때 나오고 나서 그게 이제 다른 스포츠까지도 들어가고 1918년도 그때는 또 스페니쉬 독감도 있었고 하니까 그래서 1931년도에 공식적으로 하다가 2차 대전 끝나고 다른 게임으로 뭐 가고 금방 퍼지고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이게 또 시대가 변하니까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또 다른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아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강희신이었습니다.